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쿠크 법칙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3년 동안 상선을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3년 이후에는 육지에 내려가지고 취업을 위해 가지고 경력 관리를 위해서 외국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을 때 한국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제가 가는 자리마다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강경수 씨는 왜 자꾸 싸우려고 하느냐는 거죠. 싸운다는 발음도 잘 안 됩니다만은 왜 자꾸 다투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뭐 싸우려고 그럽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반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의 아마 좀 이 거친 말투, 악센트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좀 불편함을 이렇게 일으키고 저의 그런 어떤 거친 이런 말투랄까 이런 어떤 억양이랄까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함께 이 어떤 이게 좀 시끄러워지는 그런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로쿠크 법칙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자극과 반응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극이 반응을 바꿀까요? 반응이 자극을 바꿀까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반응이 자극을 바꾼다는 거지? 당연히 자극이 반응을 낳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게 로쿠크 법칙이니까 뭔가 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가진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쿠크 법칙, 가역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질이 에너지로도 될 수 있지만 에너지가 물질로 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도 가능하죠. 소리는 일정한 파장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파장을 어떤 장치 속에 모아놓으면은 그 장치로부터 소리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리는 파동을 낳지만은 그 파동을 모아가지고 거기로부터 다시 소리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즘은 거의 보기 어렵지만서도 옛날에 있었던 전축이라는 것이죠. 그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마음이 말로 나오지만은 말을 바꿔도 마음이 바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역성의 법칙이다, 로쿠크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역시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요.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이미 받았다라고 믿어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미 받았다라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편에 서 있으라는 거죠. 결과편에 서 있게 되면은 받게 된다는 것은 원인이 바뀌어 온다는 거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결과에 마음을 고정하지 하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몸은 움직이는 것이 건강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안 움직이는 것이 건강합니다. 몸은 움직이는 것이 건강하지만 마음은 안 움직이는 것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어떤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좀 자기 개발의 일중인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개발에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타고 가면은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에 살았던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물론 죽을 뻔한 적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서 관찰하게 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라면은
독가스 실로 끌려가는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 독가스 실이라는 그 자극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낙담을 하고 끌려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으로 들어가는데도 인간으로서의 의연함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 사람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나와서 어떤 발표를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새로운 한 심리 학파를 만드는 그런 어떤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고 세라피라 해가지고요, 의미 치료, 의미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는 그쪽에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극이 있으면은, 자극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반응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있는지, 인간만이 이게 있대요. 그런데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만이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간이. 이 선택의 자유,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자일수록 이 공간이 클까요? 작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에 원하는 어떤 성공이랄까, 건강이랄까, 사랑이랄까, 모든 것들이 이 공간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빅터 프랭클이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라는 이 말이 제가 존경하는 스티븐 코비 박사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줍니다. 물론 그게 저한테도 그렇게 내려왔고요. 저의 평생을, 저도 이렇게 좀 다혈질적이고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도 저도 반사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한번 멈추고 생각을 하고 반응을 선택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려고 하고 있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상태랍니다. 그런데 스티븐 코비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일관된 반응을 선택을 하면은 자극이 바뀔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일관된 반응을 선택을 하면 자극이 바뀔 수 있답니다. 이 무슨 말인가요? 저한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다른 말로 7헤빗이라고 하는데요. 이 7헤빗 3일 과정을 들은 어떤 여성분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 21일 동안 3주 동안 실천하고 다시 실천 모임에 와서 나눔을 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노처녀인데 아버지하고 둘이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둘이 사는데, 그런데 오기 전에는, 세븐헤빗 과정에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아버지하고 서로 신경질적으로 서로 이렇게 많이 부닥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고 나서는, 이것을 배우고 나서는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그런 신경질적인 그런 말투, 그 자극이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해서는 안 되겠다. 왜? 코비 박사가 일관된 반응을 선택하면 자극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반응을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생각을 하고요. 그전처럼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번 참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전과는 다르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딸이 예전과 같이 그렇게 반사적으로 반응해 오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어제 그저께는 내가 미안했다. 옛날 같으면 내가 그렇게 하면 네가 바로 신경질적으로 나와가지고 항상 우리가 다투곤 했었는데, 네가 그러지 않더라. 네가 그러지 않은 걸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혼자 이렇게 살고 하다 보니까 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일관된 반응을 선택을 하면 자극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힘과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빅터 프랭클만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죠. 아놀드 토인비도 역사의 연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라고, 그게 역사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도 어쩌면은 자극과 반응 그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단순한 삶의 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한 선택의 합이라 그랬습니다. 단순한 삶의 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의 합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어떤 자극 속에 말이죠, 노출이 됩니다. 매일매일 어떤 반응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극과 반응의 어떤 그 사이,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는 인생은 게임하고, 어쩌면 게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계속 자극이 오는 거죠. 거기에 어떤 내가 반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안 좋은 반응을 선택을 계속 해나가면 빨리 게임이 오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좋은 선택을 계속 해나가면 어찌 됩니까? 게임은 무한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인생도 그런 거 아닐까요? 인생은 뭐라고요? 단순한 삶의 합이 아닌 내가 한 선택의 합이라니까요. 자극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지만서도 반응은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된 반응을 선택을 하면 자극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극이 반응을 바꿉니까? 반응이 자극을 바꿉니까?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자극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좋은 반응을 선택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